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장바구니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는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노금광장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김향희 씨. 오징어와 고등어가 장바구니 가득 담겼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수산물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니까 물건도 좋고 우리 가족들 먹는데 안심하고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했습니다. 이왕이면 지역 상품 사가지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까지 더 꼼꼼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공장에서 방사능 테스트라든지 이런 건 항상 정밀하게 하고 있고 해썹 시설이 다 돼 있는 공장으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겁니다. 부산 공공 배달 앱인 동백통에서도 최대 50% 할인된 값으로 추석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석 맞이 온라인 수산물 판매 행사를 동백통 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부산 소재 업체들로 해서 국내산 제품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 택배비까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저렴하게 푸짐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도 채웠습니다. 또 오염수 관련 시민 안전을 더 강화하겠다며 명절 인사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고향 들판에 부는 바람, 그 바람에 일렁이는 황금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 가득 행복을 채워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 가족, 친지들과 웃음꽃, 이야기꽃 피우는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유엔 기념공원에 참전 용사의 부인이 안장됐습니다. 호주 찰스 그린 중령의 부인 올윈 그린 여사입니다. 70여 년 넘게 떨어져 있다가 남편 곁에 잠들게 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기념공원의 백파이프 연주가 펼쳐집니다. 호주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 그 한켠에서 부인 합장식이 거행됩니다. 주인공은 호주 찰스 그린 중령의 부인인 오린 그린 여사. 그녀의 유언에 따라 남편 곁에 묻히게 된 겁니다. 오린 그린 여사는 4년 전 96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70일 만에 본 이날은 그녀의 10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날 합장식엔 부인의 바람에 따라 외동딸을 비롯해 손자 부부와 증손자 등 직계 유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I feel sad, but I feel really pleased that we've been able to unite these two souls forever, and that was very much her wish that she join her husband here in Korea and that they be buried together forever. And while we feel very sad at her passing, this is a very special moment for us. 고인의 남편인 찰스 그린 중령은 1919년생으로 26살의 나이로 호주군 최연소 지휘관이 됐으며 1950년 9월 말 부산에 도착해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10월 30일 전투 후 휴식 중 날아든 포탄에 큰 부상을 입어 다음 날 전사했습니다. 그린 여사는 남편이 전사한 뒤 재혼하지 않고 홀로 딸을 키웠고 지난 1993년엔 그대 이름은 여전히 찰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그린 여사의 합장으로 유엔 기념공원에 합장된 부부는 모두 12쌍이 됐고 묘역에는 11개 나라 2,320명의 유엔군이 영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을 들고 가덕도를 찾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공항 건설로 인한 이주 대책 마련과 보상 문제를
국토부와 부산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토부가 가덕도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안 설명회는 일찌감치 모인 주민들로 인해 예정보다 30분 앞당겨졌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곳곳에 나붙은 공항 반대 현수막이 분위기를 짐작케 했습니다. 지금 공항 활주로가 어느 방향이고 천사가 어느 방향이고 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객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절박한 것은 이주 대책이라든지 토지 보상, 업 보상, 그다음에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업의 생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가까우면서 지켜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 공항 바람에 지금 저 노무현 때부터 김정삼 때부터 공항 해가지고 묶었다가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가 지금도 우리 뉴딜 정책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시행한 정책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전이 안 되고. 주민들은 지난 2년간 부산시와 가덕신공항 주민지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보상 부분을 협의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어느 부분 하나 국토부가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서로 미룬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아직 안 넘었다.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국토부에서 안을 안 받았다. 그러면 3년 동안은 다른 채바퀴 돌 때 계속 돌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누가 나서가지고 귀 기울여가지고 우리 의견을 한번 청취해 줄 있습니까? 우리 주민을 갖다가 안전하게 안착을 시킬 것이며 생활은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이며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갖다가 국토부에서나 부산시는 사전에 설명회 이전에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대처 방안을 내세워 놨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회는 수차례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공항 기본계획을 설명하러 온 국토부는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는 보상 문제를 손댈 수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것들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은 그럼 편입 세목 고시가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아마 보상을 담당해야 하는 부산시 쪽에서 여러분들 가까워 만나면서 부산시는 어업 보상을 위한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수영구 수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빨간 냉장고가 7년째 따뜻한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냉장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수영동에 다녀왔습니다. 수영 팔도 시장 입구에 있는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좁은 입구 한켠에 빨간 냉장고가 있습니다. 오늘도 안에는 떡이며 간편식 그리고 음료수가 가득합니다. 반찬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많이 고르고 다리가 아파 먹는 건 배달도 해주고 그래 잘 먹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빨간 냉장고는 올해 7살이 됐습니다.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한 겁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는 건강취약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노령 인구라든지 이런 분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 시장에서는 이제 음식물이 재고가 되면 버리는 환경에 문제가 됐고 자원 낭비도 있으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눔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떡과 반찬, 두부와 빵 등을 정기 후원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날 판매를 하고 난 이후에 떡을 드리고 있어요. 한 번씩 가게로도 여쭤보러 오시더라고요. 떡이 없는 날도 있을 때도 있어서 그런 날은 또 여쭤보러 오시는 거 보면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도 침체되면서 후원은 이전만 못합니다. 지금은 매달 4-5명의 후원자들이 하루 한 번 이상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300여 명의 이웃에게 한 끼 반찬과 간식이 됩니다. 빨간 냉장고에 불이 꺼지지 않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생종벼 수확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이상기온으로 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농민들은 풍년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9월 초순부터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 첫 모내기 이후 130여일 만입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부산 지역의 강수일수는 최근 5개년 평균보다 7일 정도 많았습니다. 잦은 비와 함께 장마철 이후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비례 해충인 홍명나방으로 인한 피해도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을 1도 웃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는 그래도 비료를 좀 작게 한 바람에 흥민가 많이 안 오는데 비료 많이 한 사람 오늘 욕 봤어요. 농약 친다고 더러운 거 3번, 4번, 심지어 5번 가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런 처리는 지금 태풍 오고 비 오면 나를 넘어지면 이거 안 되거든요. 넘어지면 안 돼. 예, 그 3분의 1은 준다고 봐야 돼. 그래 비 안 오고 바람 안 불면 최고지. 그 이삭이 필 때 태풍이 안 맞고 그다음에 뭐 병충해만 잡아주면 뭐 크게 그 올해 풍경이 같은데 아주 필 때가 10월달에 다 하기 때문에 아주 기간이 많이 남아서 가도 없습니다. 부산 지역은 오는 10월 중순경 본격적인 가을 거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알을 놓고 부화해서 나방이 되는 그 세대수가 성장이 좀 짧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학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하면서 홍명나방 아무래도 다음 세대수까지 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크게 방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센터는 특이 기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확량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의 쌀 생산량은 2천여 헥타르에 1,800톤 수준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서구 꽃마을에 있는 한 가게. 이 가게의 대표 음식은 수제비입니다. 주문하자마자 나오는 갖가지 반찬들. 어린 호박잎에 밥을 얹고 된장을 발라 쌈 싸 먹으니 입안이 풍성해집니다. 자, 드디어 나오는 수제비국. 이름처럼 항아리에 나오는데 보기보다 양이 많습니다. 맛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안에 황태가 들었습니다. 황태 해장국도 나왔습니다. 황태를 비롯해 콩나물에 두부, 여기에다 달걀까지 빠졌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참, 수제비를 주문하면 여기에 밥도 나오니 적당히 먹은 후 말아 드시면 좋습니다. 전 된장 맛에 반해 밥을 국에 말기 전 된장에 비벼 먹어봅니다. 결국 공깃밥을 추가했습니다. 그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한 숟갈 딱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입맛에 착착 감기면서.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금. 이곳에서 문을 연 지 6년 됐다는 이 가게. 수제비나 황태 등등 대부분 6,000원입니다. 지난해 1,000원 올린 가격이랍니다. 제 씀씀이를 줄이고 직접 또 시장을 보고 저는 뭐 이익보다는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맞서 나가는 즐겁게 드시고 부담 없이 앉아 계시다가 가니까 그게 제일 고맙죠. 돌솥 비빔밥에 제육볶음, 가오리찜에 도토리 무침까지 등산 후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게는 평일엔 오전 10시, 손님이 많은 주말엔 오전 7시에 문을 열고 월요일은 쉽니다. 서구 까치고개로에 있는 한 정식집. 인도에 있는 간판이 아니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가게에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나오는 반찬이 8개. 수제비집처럼 호박잎과 된장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생선구이가 나오고 꼬막 조림도 있습니다. 여기까진 7,000원짜리 정식.
조미김과 고기버섯전은 추가로 데워주시는데 이건 8,000원짜리 정식이랍니다. 메뉴에는 없는데 인근 업체 직원들을 위한 정식단이랍니다. 국이나 반찬은 매일 바뀐다고 합니다. 정식에 갈치구이나 조림, 두루치기와 낙지볶음 등을 주문하면 8,000원입니다. 이날도 집밥 같은 맛에 밥 한 공기를 추가했습니다. 5년 전에까지만 해도 12시까지 좀 오후에까지 하고 또 토요일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예 안 돼. 장사가 그만큼 안 돼. 코로나하고는 더 못하고. 노하우로 하면 나는 막 애끼지 안 하고 막 퍼주는 거. 나는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이곳에서 장사한 지만 13년, 25년 경력의 정식집 사장님은 아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도 점심 장사만 하고 토, 일요일은 쉰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신평장림공단은 부산의 대표 산업단지 중 한 곳인데요. 전통 제조업 위주의 노후 공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런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표 산업단지 중 한 곳인 신평장림산업단지. 700개가 넘는 업체에 종사자만 14,500여 명. 사구 공업지역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지만 아직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맞춤형의 다채로운 특화 설계는 물론 첨단 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5년 내에는 첨단 산업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기업 유치 활동, 분양 활동. 부산시 외곽 지역과 도심을 잇는 교통의 중심 지역에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4곳과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사전 문의 지역까지 포함하면 조성될 지식산업센터는 총 17개소입니다. 연면적 약 32만 평 규모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 그린 산단 등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첫째는 국비하고 시비 이런 돈으로 연간 한 1,000억씩 3년 동안 3,0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청년 공간들이 다양하게 구축이 될 겁니다. 또 서부산 최대 규모로 조성될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공원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까지 확충될 계획입니다. 기계와 염색, 피역 등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노후 신평 장림 산단을 첨단 산단으로 바꿀 지식산업센터. 사구 지형도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촘촘하게 계획된 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남구 대연 뉴스테이 사업이 통합 심의 결과 조건부 부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해온 인근 주민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아직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바꾼 옛 뉴스테이 부지입니다. 남구 대연동 산 199번지 일대 약 10만 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29개 동에 1,500여 세대가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낸 이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하고 재검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부지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해당 사업 부지에는 10수년째 무단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지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부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자의 공공기여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영향평가에서도 지하 침하의 우려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자 측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하면서 본인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30% 공공기여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 의원 측에서나 우리 주민님 측에서는 그는 공공기여가 아니라 본인들의 그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런 부분의 그 사용 도로 겸 공원 겸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는 공공기여가 아니다. 환경 훼손 우려와 교통난,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5년 넘게 반대를 해온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어떤 조건부 합의에도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반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 측은 부족한 공공기여 부분 등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수립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심의 등의 절차도 기다리고 있어 최종 사업 승인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구 아미동 행복주택이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합니다. 서구는 이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8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입주에 맞춰 도로가 곧 개통됩니다. 도로는 차선과 인도 모두 2배 넓어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구 아미 4행복주택이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규모 주택 767세대와 상가 20개 규모입니다. 전체 세대 중 66%가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인구 감소가 심한 서구로선 행복주택 입주가 청년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춰 아파트 진입도로는 확장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확장 구간은 까치국의 입구부터 행복주택까지 580m 길이로 사업 시작부터 약 8년, 3차 공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을 시작으로 도로폭 12m, 왕복 2차선이 4차선 20m로 넓어졌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없던 인도는 2m가 넘는 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통 문화마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좀 길이 넓어져야 편안해요. 어떤 점이 좀 그러세요? 깨끗하니까 첫째로. 도로 확장을 위해 주택 113채가 철거됐고 감천으로 향하는 가파른 곡각지는 보다 넓어지고 완만해졌습니다. 차량에 따른 지체도 심했고 그에 따른 민원 사항도 많았습니다. 대형 버스나 이런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도로가 항복됨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도 추가되다 보니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도 좀 안정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이번 주 중으로 차선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횡단보도 4곳 등 새로운 신호체계도 가동해 이달 안에는 확장된 도로가 개통됩니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서구는 감천문화마을과 비성마을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주변 상권 형성 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으로 접근성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미지 개선에도 많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부민 2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이 도로 인근 노후주택들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대에는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